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조엘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9번째예요. 네. 네, 벌써. On Introduction to Interventions. 네. 개입 소개네. 그죠? 네, 개입에 대한 입문, 개입 입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제가 지금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책이 나오면 번역어가 뭘로 쓰여졌는지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총 16장인데요. 어쩌면 지금 8장까지는 약간 원론? 그렇죠. 메인 바디라기보다 약간 서론 부분이었죠. 서론이 되게 길었어요. 8장이나 서론이에요. 반이 서론이면은 그죠. 그러니까 진단이 중요하니까. 음. 그죠? 진단까지 오는 게 되게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치료 아무리 잘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갈지 부산을 갈지 뭐 제주도를 갈지를 정해야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목적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거기까지가 진단이다. 내가 감기를 치료할지 뭐 폐결핵을 치료할지 코로나를 치료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길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엘라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또 이렇게 함께 하던 멤버들과 또 녹음을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네요. 네. 네. 재밌다 이 말이죠. 어색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방금 쿠의 오프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 책 이번 챕터 서두에 우리 실무자들이 앞에 목차를 쭈르륵 보고 바로 이 챕터로 왔을 거라고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야, 기억력 좋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만큼 뭐 이런 개입들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성급하게 개입으로 네. 오지 말자. 네. 제일 네. 당장 뭘 하고 싶은 어떤 책임감 때문일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죠. 네. 우리 연애할 때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너무 대시를 성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기억이 잘. 그렇죠. 인물이 좋은 사람은 그렇더라고. 네. 화면은 안 나가니까요. 네. 오늘 이제 On Introduction to Interventions, 여러 가지 개입에 대한 소개의 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파트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왜 개입이 실패하는가. 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개입이 되느냐라는 네. 거고요. 네, 와 오늘 진짜 기대가 많이 되시겠다. 네, 그다음에 체인지 에이전트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거냐. 그러니까 이게 조직 개발이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체인지 에이전트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게 나와 있고, 뭐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도 1번이 퍼실리테이션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이렇게 요새 옛날에는 조엘이 하자고 하면 별로 많이 안 읽고더니 요즘은 조엘이 뭐 열심히 읽고 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읽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읽어본 소감이요. 네. 갑자기 말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을 미리 예고를 했어야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질문을 뺏겼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그 필드라 그러나요? 네. 실제로 할 현장, 때는 네. 현장에서는 사실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동시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그 시간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여기 앞에도 나와 있듯이 또 실패하는 경우가 성공 올바르게 하는 가짓수보다 많아요. 음. 그래서 실수하기 그만큼 더 쉬운 것 같다. 뭐 옛날에 그 변화 관리라든지 또는 뭐 혁신 이런 이름으로 조직 개발에 대한 성공률을 치면 70%가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돌팔이 의사한테 찾아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성급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않은 채 뭔가 책임만 있지. 그러니까 소위 흔히 말하면 그런 거 있죠. 왜 뭐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더도 그렇고 조직 개발 담당자도 그렇고 성과는 좀 내고 싶고 그죠? 그렇죠. 네, 시간은 뭐 많지 않고 늘 그리고 재촉도 하잖아요. 그거 뭐 해봐야 뭐 소용 있어? 그러니까 막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빨리 냈으면 싶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실패를 불러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네, 자 오늘 또 제가 오전에 다녀온 곳이 이제 한 공공기관 출연연에 가서 출연연에 이제 조직 개발에 대한 그 동안의 이제 작업들,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 결과를 이제 저보고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장님 등등 부원장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직 개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보통은 임기가 이제 3년인데 3년 안에 뭘 꼭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자꾸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원장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다음 후임 원장이 와서 내가 하던 것이 못마땅해서 뭐 다른 시도를 하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오히려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의 그런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고 컨설턴트는 이제 리더가 그런 태도와 마음을 먹는 분과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설사 약간 달리 성급하게 마음을 먹었던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성급하시면 오히려 실패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잘 해보자라고 하는 제언을 이렇게 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컨설턴트의 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맨 처음에는 그 데피니션이 나오네요, 그죠? 네. 개입이란 게 뭐냐 이런 거죠. 개입이란 게 뭐냐. 그래서 아지리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스마트폰에 그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 아지리스의 정의를 인용을 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아지리스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돼 있네요. To intervene is to enter into an ongoing system of relationships to come between or among persons, groups or objects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em 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좀 끊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tervene, to intervene 개입한다는 것은 is to enter into ongoing system. 그러니까 계속 지금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지. 멈춰놓고 가만히 할 수가 멈춰 있는데 우리가 없죠.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물로서 계속해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고 그 온고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릴레이션십들 서로 관계와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또 팀과 팀 사이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관계에 끼어드는 거다. enter into 끼어드는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come between or among persons.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두 명일 때는 보통 between, 세 명 이상일 때는 among 그러잖아요. 이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제 끼어들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겠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persons, groups, or objectives. 어떤 대상, 그것이 과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objectives라고 하면 어떤 구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장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와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놈의 장비는 왜 이렇게 대먹은 거야? 이 장비 매뉴얼은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조직 개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프로세스에도 좀 개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em. 근데 뭐예요? 목적은 돕는 거여야 된다. 돕기 위해서. 네, 돕는 거여야 된다. 방해 놓으려고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방해 놓는 경우들이 꽤 있죠. 꽤 있죠. 네. 그건 이제 여기 실패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테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비교적 쉬워 보이네요, 그죠? 네. 네.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뭐 come between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드는 건데 되게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의도적으로 끼어드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조직 개발은 항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걸 도움이 되려고. 근데 사람은 뭐 어딜 가나 늘 끼기 마련이잖아요. 대화에 끼기 마련이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끼는 거, 의도 없이 끼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내가 그냥 당사자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서 그냥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터벤션은 아니다. 조직 개발 인터벤션은 아니다. 꼈지만 그냥 대화의 당사자 일원이 되는 거 말고 이 둘 또는 셋, 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지게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개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상마다 좀 적절한 뭔가 방법이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르겠죠. 그죠? 네. 뭐 흔히 이제 제가 최근에 정리한 그 개입 방법을 보면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게 이제 폭력이잖아요. 폭력.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이제 군대에서 흔히 많이 했잖아요. 그 개입 상사가 이제 개입하는 게 뭐냐면 엎드려 뻗쳐.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둘 사이에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니까 정신교육이나 그 체력과 폭력, 체력 뭐죠? 그 마음가짐을 달래하기 위해서 육체에 고통을 줌으로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잘하게 할 거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진짜 전쟁터에서 막 사람들이 다 탈영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심지어 탈영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앞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진에 가서. 근데 뒤로 자꾸 물러서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아예 치를 수가 없으니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찌 보면 전쟁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물러서면 그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총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에서는. 네. 그런데 그러면 폭력을 행사할 거냐? 그건 아닐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특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꾸 질책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또는 핀잔을 주고 이런 개입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그 개입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실패한다. 그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절차를 갖고 아까 엘라가 얘기한 것처럼 절차를 갖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개입하는 거와 두 번째 개입하는 게 다르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늘 이렇게 연애하는 거와 예를 많이 드는데 뭐 제가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능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만났는데 뭐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 무리한 걸 해보자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차 한잔 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차 한잔 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식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심 식사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간단하게 뭐 와인을 할까요? 하다가 그 다음에 와인 다음에 소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놀이공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1박 2일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 개발도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 표에 보면 209페이지의 표에 보면 첫 번째 개입은 이제 새로운 팀이 생겨나서 이제 스타트업 워크숍, 그러니까 킥오프라고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제 우리 조직의 조직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TFT가 이런저런 것을 열심히 해보자 하는 워크숍을 이제 맨 처음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골과 역할, 그러니까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제 팀 빌딩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매핑,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앞으로 향후 한 2년 3년 동안 조직 개발을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목표와 역할 이런 거 잘 안 정했는데 막 프로세스부터 막 짜보자라고 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뒤에 바로 이제 왜 실패하는가 그게 나왔네요. 네. 그죠? 맨 첫 번째 게 뭐죠? 네, 첫 번째 게 The intervention tried to solve the wrong problem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진단 잘못한 경우네요. 그죠? 네, 지금 뭐 독감 걸렸는데 코로나인 줄 알고 개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위장이 안 좋은 건데 뭐 맹장, 네, 맹장을 가서 떼낸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진단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스보드 모델이라거나 뭐 식스박스 모델이라거나 또는 그 조직을 위해서 따로 커스터마이즈해서 개발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있었는데 좀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서베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 진단 하는 건데 너무너무 서베이 조사만 가지고는 조직 진단하는데 제한적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베이 조사로 조직을 알아간다는 거는 한 5%, 1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이제 환자가 진단을 하는데 이제 혈압하고 그다음에 뭐 호흡하고 이제 이런 거 측정 얼굴 안색 보고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제한적인 너무 정보네요.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MRI, CT 또는 뭐 혈액 검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가서 조직을 실제로 관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류 그러니까 소위 문헌 조사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좀 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게 메인인데 그걸 이제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과 돈이 시간과 돈 하나가 또 있어요. 뭐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다 시간과 돈의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전문성이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문서를 봤는데 이걸 조직 진단의 관점으로 해석을 못 하잖아요. 진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환자를 진찰한 거예요. 혈압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었어. 근데 변호사가 봤어. 의사가 본 게 아니라. 그럼 뭐 까막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는 맥박 재고 호흡수 재고 뭐 이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정상 수치가 뭐 140, 120, 뭐 170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면 그 범위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아니까. 네. 그건 매우 매우 제한적인 정보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The wrong intervention was selected. 아, 그렇군요. 이
이 실패 이유 문단에 제일 처음에 제가 너무 공감하는 말이 나왔어요. 오호. Many companies choose to implement fad programs.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대요. 그렇죠. 음. 예, 뭐 우리 맨날 보잖아요. 뭐 애자일 도입한다, ESG.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ESG 무슨 뭐 워라벨 또 무슨 뭐 한참 메타버스 막 메타버스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엄청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유행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조직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단하고 있는 조직에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뭐 자기가 책임 있게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했을 때 남들 하는 거 하면 되겠다. 남들 하는 거 하면 꽝은 면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걸 하게 되는. 그런데 정말 그걸로 낭비된 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도 OKR도 그렇고요. OKR도 그냥 OKR을 도입하려면 그 조직 내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실력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OKR의 본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부서 사람들은 다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CEO와 정말 그 공감과 이해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OKR이 주는 효과, 뭐 과거의 MBO나 또는 BSC 대비 뭐가 다른지, 그리고 왜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우리 업종에 잘 맞는지 뭐 등등. 또 다 맞출 수 있죠. 다 맞출 수 있는데 뭘 바꾸어서 적용해야만 우리 조직에 잘 맞을지, 이거에 대해 CEO하고 되게 긴밀하게 그 부분이 이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단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도입해서 실행을 하려다 보면 자 오브젝티브스를 누구냐면 구성원하고 대화하면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들에게, 팀장들에게 그걸 대화로 OKR을 잘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키 리절트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니까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써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 형식적으로 써낸 OKR이 무슨 OKR이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유행을 쫓아서 유행을 쫓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커다란 병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생각난 거는 A사에서 그 방법이 진짜 잘 통했대. 네, 그것 좀 조사해와. 우리도 그렇죠. 해보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정확하게 될 거냐? 그러면 그 조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잘 됐다면 리더들이 OKR의 취지를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상담도 해낼 수 있고 같이 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잘 되겠죠.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잘 봐야 되는데 벤치마킹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보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로 이끈다. 그래서 우롱 인터벤션. 자, 진단을 잘못해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를 골라서 시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제는 잘 찾아냈지만 이제 치료제를 잘못 쓴 것이 이제 2번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Goals were ambiguous, unclear, or too lofty. 네,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네, 그렇겠네요. 모호하고 앰비기어스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할 때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조직 문화를 뭐 바꾼다는데 뭐 목적이 뭐냐, 되게 추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건 뭐 저도 좀 더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3번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건 이제 학습 조직, 수평 조직, 반영 조직, 민첩 조직, 이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발 시작 단계에 가보면 그 목적에 대한 동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여기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목적에 대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시작하고 이제 진단 들어가면 벌써 이거 목적이 뭡니까에 대한 퀘스천이 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또 조직 개발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추상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모든 걸 또 수치화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래도 가능한 한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the intervention was 저기 엘라가 한번 읽어주시고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네 번째 이유는요. The intervention was undertaken as an event rather than as a program of activities with multiple targets for change. 이거 정말 너무 현실을 잘 써놓은 거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 컨퍼런스 주말에 했었죠. 토요일 날 지난주에. 네. 거기 이제 제가 개설했던 세션의 이름이 퍼실리테이터의 조직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조직 개발을 한다면서 한 5%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만 사용한 것도 되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하는 거죠. 어떤 이벤트냐면 점수 제일 낮게 놓은 거 뭐냐 찾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에 참여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의사결정에 참여는 계속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실제로 실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대책 수립하라고 이제 그 가장 낮게 나온 팀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한 번에 워크숍을 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내놔라 하는 방식으로 마치 벌 주듯. 그다음에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하나의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접근. 이게 이제 크게 잘못된 거고,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어요. 네. 조직 개발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어디선가 훌륭하게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이란 말도 되게 생소했고 그냥 조직 진단과 해결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조직 진단을 하는 건 조직 개발을 위한 건데 이 개념이 되게 되게 흐릿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고, 뭐 그 원인을 저는 퍼실테이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퍼실테이션을 계속 강조하고 육성을 해오고 있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 1년에 계속된 참여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선을 해가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직 개발자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 개발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참여 활동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양한 참여 활동에 개입해서 그 참여를 실현시키는 기술, 이게 퍼실리테이션인데 과거의 퍼실리테이션이 뭐였냐면 그냥 어떤 기법 다룰 줄 아는 것,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설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만들어진 그런 면이 크게 작동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5번째네요. 네, 5번째는 Not enough time was devoted to change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아까 4번하고 되게 연관되는 건데 사실 계속해서 좀 뭐랄까 인텐시브한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조직이 이렇게 변화를 해내려면.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개발이라는 게 물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구성원들의 마인셋 또는 달리 말하면 어떤 문화라는 게 쉐어드 빌리프니까 이게 이게 뭔가 옳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바꾸기 어렵거든요. 쉽게 말하면 꼰대를 말랑말랑한 어떤 그 어린아이처럼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조직 개발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꼰대처럼 뭔가 생각이 확고한데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이제 현업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을 제약 조건 때문에 못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제약 조건 안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6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6번째는 The intervention was poorly designed to reach the specific goals. 그렇겠네요. 네. 이게 또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뭐 63 빌딩을 짓는다, 뭐 롯데월드 타워를 짓는다, 또는 뭐 그 사우디의 요즘 화제가 되었던 라인시티인가요? 네, 아, 그런 네. 걸 짓는데 뭐 디자인이 잘 돼야지 잘못하면 그것도 건축가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했다가는 뭐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 전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뭐 등등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잘 들어서 또 이미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이런 디자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조직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잘 떠오르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제 경험 있는 조직 개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잠깐 놓쳤던 게 또 잊어버렸네. 네, 나중에 7번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태우시면서 기대되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7번째 이유가 뭐였죠? 네, 7번째는 The change agent was not skilled at implementing the intervention. 네. 여기 스킬의 이제 가장 뭐 기본이 되는 게 퍼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뒤에 이제 퍼실테이션 말고도 한 5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핵심 중에 핵심,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게 퍼실테이션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7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8번째 이유는 Responsibility for change was not transferred to the clien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맡겼으니 컨설턴트 당신이 우리 고쳐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이 뭐냐면 정비사 모델 우리 지난번에 다뤘었죠. 메카닉. 네, 정비사 모델. 그러니까 이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정비사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싹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 걸로 만들어서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조직개발 컨설턴트한테 조직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건데 다른 거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게 고장 나면 가서 이제 주고 그럼 수리를 딱 해다가 돈만 주면 짠 하고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 이제 당신들이 해결을 해줄 거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의 조직개발 담당자들에게도 이 변화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미리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들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겁니다. 해서 그 롤에 대한 명확성도 초기 단계에 뭐 계약할 때 그리고 처음에 서로 인터뷰 조직 진단을 할 때 그런 때 이제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메카닉처럼 딱 물건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원하고 의사와 환자 관계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의사 환자 모델이 이제 굉장히 가깝죠. 네. 수술을 의사가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환자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의사 환자 모델에서의 이제 차이는 마지막에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 가장 이제 조직 개발에 더 맞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의사가 진단한다고 해서 그걸 한 방에 모두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조직 개발.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또 다른 진단이 되고 그 진단한 걸 다시 피드포워드 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조직 개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환자 모델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까지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 조직 개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가면서 네, 그 추진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9번째는 organizational members resisted or were not committed to the intervention. 이네요. 네, 제가 아까 5번에서 내가 뭘 빼먹었지 생각하느라고 9번을 써놓죠. 5번이 네. 할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녹음 끝나면 생각날 것 같아. 큰일 났네. 나중에 후시로 하나 따시면 네, 9번은 멤버들의 저항에 음.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저항이 생기니까 이제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항을 다루는 게 앞에 챕터에서도 저항으로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실패하지 않으려는 열망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항도 에스피레이션이다. 잘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뭔가 이단시하고 그들은 틀렸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조직 개발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함께 이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마지막 10번째는 The organization was not ready for change입니다. 조직이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이거 이제 준비가 되도록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충분히 그러지 않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빤하게 CEO가 이제 교체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예고된 차기 CEO가 뭐 이거 안 맞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수평적 조직 문화 바꾸려고 하는데 벌써 소문을 들어봤더니 차기로 내정된 CEO가 뭐 엄청 뭐 이렇게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분이래. 그런데 와서 뭐 수평적 문화를 위한 어떤 조직 개발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 뭐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차기 CEO를 어떻게 해선 만나서 그분이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기대, 그의 개입 방식 그런 걸 찾아서 이게 잘 부합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하여 구성원과 동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그걸 좀 낮추어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조직을 더 성공을 시킬 수도 있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차라리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온라인시키는 개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직이 준비를 하도록 했을 때 더 잘 될 거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해내려고 하면 그러면 뭐 당연히 힘들어 하겠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컨설팅 회사에다가 줄 돈이면 차라리 우리 학교 구내식당 식사 메뉴나 좀 좋게 해주지.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해오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정도 왜 개입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개입이 실패했을 때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 되게 뭐죠? 방어적인 행동? 그죠? 사람들은 되게 방어적으로 하겠죠. 뭔가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뭔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되게 피곤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뭐죠?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지 않은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네. 화를 내고 폭발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음.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 정도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렇게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죠?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고, 리스크 가지고 내가 고민 얘기해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있겠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의 태도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네 회사에서 최근에 그 앞서 얘기했던 그 OKR을 대표님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들고 오셔서 이제 팀장님한테 넘겨드리고, 팀장님이 우리 팀 이걸 만들어야 된대. 이 친구는 갑자기 이제 저한테 엘라 OKR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러저러하고 뭐 혹시 팀에서 그런 걸 하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시켜서 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렇지. 이런 거 또 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한다고 변하지도 않는데.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원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지? 이렇게 해서 더 좋아지지도 않고, 이런 거 도입할 돈으로 내 월급이나 올려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잘못된 이게 개입을 너무 하면 그게 이제 리더가 OKR이 좋다니까 유행을 쫓고, 그러면 좀 알아보고 전문가 좀 상담도 제대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 되게 반대가 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왜 반대합니까?에 대하여 좀 제대로 이렇게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네들 반대할 게 뻔하고 이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서는 뭔가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아마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썼을 거예요. 그게 그의 개입 전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개발에 실패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실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어찌하란 말입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궁금증을 잔뜩 남겨놓고 실패하는 거 우리도 다 잘 알아요. 성공하는 법을 알려줘야죠. 또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해보시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개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안 만날 수 없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